자, 남선 알미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남선 알미늄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가격 1970원대입니다. 20%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좀 기대감도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31일 상한가 이후로 하루 눌림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급등주가 이렇게 한번 꺾이면 어떻게 되죠? 보통 반등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반등이 대체적으로 좀 약하게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난산 알미늄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고 고점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하나겠죠. 이거 끝난 흐름이 아니다.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이 상승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최고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팩트를 통해서 이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 우리 투매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매를 좀 멈추기 위해서 댓글로다가 우리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남선 알미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추세가 살아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이런 거래량까지 오고 있고 저점까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점까지 계속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백한 좀 살아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21선 위로 단기선들이 올라와 있으며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안에서 살아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어제 좀 눌림의 형태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강하게 밀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 여기 1,700원대. 이 16%의 이 매물대에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낮추지 않고 다시 밀어올리고 있죠. 건강한 눌림이라는 건데, 자, 진짜 꺾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 이후에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점을 지키면서 고점을 지금 두들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보통 단타로 끝나는 종목 같으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좀 식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이렇게 붙고 있다는 건 아직 참여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3월 30일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눌림에서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고 오늘은 좀 소폭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좀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눌림까지 포함해서 같이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보통 단타라고 치면 상한가 이후로 빠져버리는데 지금은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끝난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 중인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첫 번째 우리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게 1,800원대 여기 라운드 피겨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에 8.8%라는 매물대에 맡겨서 눌림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이 가격 위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릴 이 고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990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단순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2000원대 이 라운드 피겨에서 한번 또 막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원대 여기 주가를 좀 뚫어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밀리느냐 이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원대 라운드 피겨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좀 물량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1,600원대 가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저번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한 이 상승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제 상한가도 좀 나왔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지금 이런 해석은 좀 틀릴 수 있다라고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 절대 끝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가려고 준비하는 구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이후에 한번 눌렸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고점을 때려주면서 단순 반등이 아니다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11%라는 매물대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매물대가 있는데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외인들의 이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빠져나가느냐 이탈을 안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리 구간이 아니라 이어가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 구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1900원대 여기 다시 뚫어버리면서 주가를 이 가격 위로 올려놓느냐. 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 2차 랠리를 봐야 되는 종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위에 있는 이 매물대에 대한 이 1600원대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속도가 붙어요. 지금보다 더 어마무시한 속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갭 상승도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구간이었다라면은요, 이후부터는 확신의 구간으로 끼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오른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직전인 자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우리가 장중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붙어버리는지,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주는지, 외인들 같이 계속 들어와 주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이거 그냥 반등이 아니라 2차 랠리를 이어간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업이 있어서 바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의 위에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 또는 남선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포획하는 즉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인들이 같이 계속 들어오는지, 거래량과 함께 우리 추가적인 2,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더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은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난선 알미늄이 왜 이렇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왜 이런 상승이 그려지고 있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가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선 알루미늄이 이번에 상승을 가져오는 게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알루미늄 업종 전체에 붙은 지금 이슈가 좀 붙어 오고 있는데, 지금 중동 지역의 공급 변수,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가격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동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은 그 후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좀 간단하다. 첫째, 실제 알루미늄 사업 비중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지금 자동차 부품 이 섹터와 같이 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에 대한 확장성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 거래량과 함께 가격으로 좀 검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선 알루미늄 같은 종목,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재료, 구조, 수급, 이런 모든 것들이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좀 특징이 하나가 있죠.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급등하고 눌리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만듭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알루미늄이 딱 그 남선 알루미늄이 딱 그 두 번째 구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점에 대한 부담 물론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좀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남선 알루미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